이번 시간은 사인의 공법행위에서 신고를 좀 볼게요. 신고. 사례형으로도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는요.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자기 완결적 신고와 행위요건적, 행정요건적 신고다. 신고란 것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해서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통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인의 공법행위의 신고로서 자체 완성적 행위로서 신고입니다. 본래적 의미의 신고라고도 하죠. 또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 그죠? 해서 자체 완성. 즉 뭡니까? 행정청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만 통지함으로써 그 의무가 끝나는 신고다. 그 예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별도의 행정청의 수리 행위가 필요 없다. 일정한 사항을 행정청에 대해서 통지만 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자체 완성적 행위로서의 신고다. 그죠? 일반 건축법상의 건축 신고예요. 일반 건축법상의 건축 신고. 그래서 요건은 신고서 기재사항이 흠이 없어야 되고 필요한 구비 서류가 첨부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수리 여부는 행정청의 별도의 수리 행위가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체 완결적 신고에는 이 전제되는 게 그 신고는 적법해야 되는 거예요. 적법해야 된다. 따라서 신고서가 접수기간에 도달된 때 신고에 따른 효과는 발생되는 겁니다. 즉 행정청의 수리 여부와는 무관하게 신고에 따른 효과는 발생되는 거예요. 행정청에 도달된 때 신고에 따른 효과가 발생된다. 근데 만약에 그 신고 자체가 부적법한 신고였다. 이랬을 때 바로 각하를 내리는 게 아니라 행정청은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각하가 아니에요. 보완 요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청은 신고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그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완결적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는 적법한 신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뭐다? 행정청에 도달한 때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자 부적법한 신고가 행정청에 수리된 경우에 자 이때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영업행위가 어떻게 봅니까?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기출을 됩니다. 그래서 판례는 자기 완결적 신고에서 부적법한 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일단 수리하였다면 그 후 영업행위는 무신고 영업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무신고 그죠? 영업행위에 해당됩니다. 왜? 자기 완결적 행위로서의 신고는 적법한 신고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죠? 그 부적법한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 그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신고 영업행위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이렇게 오답 잘 나오니까 잘 정리해야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판례는 자기 완결적 신고에서 부적법한 신고에 대해서 일단 수리하였다면 무신고 영업행위다. 그죠? 이렇게 틀린 질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기 완결적 신고에서 형식적인 흠이 있는 신고의 경우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라. 그죠? 각하를 하는 게 아니라 보완을 요구해야 된다. 그래서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해야 한다? 그러면은 신고서를 되돌려 보낸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판례는 자기 완결적 신고에서 부적법한 신고에 대해서 일단 수리하며 무신고 영업행위다. 계속 나오죠? 예, 또 왜냐? 제가 중복을 했네요. 요거 어쨌든 계속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수리 거부. 자, 자체 완성적 신고에 있어서 행정청의 수리는 아무런 법적인 의미가 없죠. 따라서 그 수리, 거부 역시 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수리 거부 역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무슨 말이죠?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죠. 다만 자 예외적으로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준다고 평가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항고 소송의 대상을 인정한다. 우리 판례 인정하는 게 뭐가 있죠? 행정청의 건축 신고 반려행위에 있어서
그죠?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빈출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관련 판례 이거예요. 자,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기억하시고 암기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 건축주 등은 신고제 하에서도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어떻게 된다? 적법성을 다투어서 법적 불안을 해소해줘야 된다. 입니다. 따라서 결론, 우리 외워야 된 건 이거죠. 건축신고 반려행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신고 필증은요. 이건 단순히 일정한 사실을 행정기관에게 알렸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의미만을 가진다. 그죠? 그래서 요 판례 하나 기억하시고 요 기출 하나 봐야겠죠?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다. 맞죠? 예외적으로 우리 항고소송의 대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죠? 요거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오답 처리가 나와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요거죠. 자, 행위요건적 행위로서의 신고입니다. 행위요건적. 여기서 행위요건은 누구의 행위자? 누구한테 행위가 필요하다? 수리행위. 누구로부터요? From 행정청으로부터. 그래서 개념 보세요.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발생하는 신고를 행위요건적 행위로서의 신고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가 각종 지위 승계 신고, 그 다음에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 일반 법상의 건축법상의 건축 신고가 아니라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 등이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수산업법상의 어업 신고. 요 예들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청의 신고 도달, 그죠? 행위요건적 신고의 경우 신고가 행정청에 도달하는 것 외에 뭐가 필요하다? 행정청의 수리행위.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법적 효과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잘 나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신고 필증 교부가 꼭 반드시 필요하다? 그럴 필요는 없다. 그죠? 행위요건적 행위로서의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 필증은 뭐다? 수리행위의 수리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을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신고 필증 교부 등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보고요. 그래서 신고가 역시 적법한 신고의 경우와 부적법한 신고의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요건적 신고의 수리는 원칙적으로 뭡니까? 기속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그 법령에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수리를 거부하는 것이 자, 법령의 목적에 비추어 거부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에 있는 필요가 있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죠? 뭐다?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수리해야 되겠죠? 수리해야 된다. 그래서 적법한 신고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라는 거 우리 자주 나오죠. 이것도 이 특별한 사정을 물어보죠. 판례.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수리를 거부하는 것이 곧 법령의 목적에 비추어 거부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신고가 부적법하다. 부적법한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해 신고의 수리 거부가 가능하다. 예요. 그래서 신고 요건 자체, 부적법한 신고라는 것은 법령상의 신고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때 행정청은 당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부적법한 신고를 수리했다면 이러한 수리 행위 자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자 있는 행정 행위가 된다. 부적법한 신고를 수리하는 수리 행위 자체는 하자 있는 행정 행위가 됨으로써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무효, 사유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나눠서 살펴봐야 된다. 요게 사례형으로 나와요. 사례형. 그래서 이러한 경우 수리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면
여러분 뭐다? 수리행위의 효과가 발생된다. 왜 그렇죠? 공정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즉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른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이 발생되기 때문에 취소되기 전까지는 수리행위의 효과가 발생되는 겁니다. 당연히 수리행위가 무효다. 네. 하자가 중대 명백해서 수리행위 자체가 무효이다. 이때는 신고의 효과가 발생되지 않겠죠. 이것도 중요해요. 세 번째 사유도요. 다만 자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 자,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경우 그리고 그 수리행위 자체는 중대한지 중대명백설에 따라서 그 하자가 중대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죠? 수리행위 하자와 상관없이 신고행위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그 수리행위는 뭡니까? 유효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자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당연무효입니다. 이런 경우 당연무효다. 아시겠죠? 요거 의외로 그죠? 사례형에서 살짝 오답 처리할 때 약간 변별력을 줄 수 있어요.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수리행위 자체와 상관없이 그죠?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따질 것도 없이 당연무효라는 거 기억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당연히 자 수리 및 수리 거부의 처분성이에요. 행정청의 수리와 그 수리 거부는요. 이 행위 요건적 행위로서의 신고인 경우에서 그 수리 거부는 신청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리 거부 처분은 행정 처분으로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 우리 행정사 기출문제 관련된 사례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행정청은요. 장사 등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납골당 설치 신고예요. 납골당 설치 신고 우리 대표적으로 기억해야 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즉 행위 요건적 신고에 해당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예요. 대표적으로. 요거 하나 알고 가셔야 되고 납골당 설치 신고를 한 갑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납골당 설치 신고사항 이행 통지를 했다. 자, 판례에 따를 때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하더라도 자, 그 수리행위에 신고 필증 교부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다.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리행위에 그 신고 필증 교부 행위는 꼭 필요한 필수 요건이다. 그렇지 않다. 그 다음 위 이행 통지는요. 수리 처분과다는 행정 처분이다. 그렇게 볼 수 없다. 입니다. 그래서 이행 통지를 함으로써 자 납골당 설치 신고 수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행 통지가 어떤 새로운 법률상 지위의 변동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수리 처분과 별도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죠.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지문 신고가 위 법령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 갑은 수리 전이라 하더라도 납골당 설치를 할 수 있다.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죠. 납골당 설치의 신고는 뭐라 그랬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한다. 따라서 수리가 있어야 신고 후에 행정청에 수리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법률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죠? 당연히 수리 전이라면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설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그 장사법 관련 규정의 모든 요건에 맞는 신고라 하더라도 즉 그 신고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된다? 행정청의 수리 그죠? 요 수리 처분 행위가 있어야 납골당 설치가 가능한 겁니다. 요거 아시겠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 틀렸어요. 기역과 디귿.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는데 이 리을 좀 보세요. 자, 위 신고가 무효라면 그죠? 위 신고 수리 행위도 무효이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겁니다. 그죠? 앞에서 언급했었던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경우에요. 그러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수리행위는 뭡니까?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이다. 유효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수리행위 자체가 소위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뭡니까? 따질 필요도 없다. 네, 그래서 당연무효입니다. 당연무효다. 이런 식으로 사례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요 앞부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 수리행위 하자와 상관없이 당연무효다. 이런 식으로 사례가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사례 하나 잘 정리하시면은 좋아요. 예. 요 사례. 그래서 신고행위, 신고와 관련돼서 여러분 기출 지문 몇 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치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공중위생관리법령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해야 된다. 그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그래서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기존 다른 사람이 숙박업 신고를 한 적이 있는 등의 소유권 등 정당한 사용 권한을 취득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신고했다. 네,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해야 된다. 기속행위 때문에. 그죠? 그래서 기존의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는 이유로 거부 못한다. 입니다. 하나 더죠. 채석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영업 양수 후 명의 변경 신고 이전에 양도인 법 위반 사유로 1호 채석 허가를 취소된 경우 양수인은 수허가자의 지위를 사실상 양수받았다면 그 취소를 구한 법률사 이익을 갖는다고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 그 다음에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민사쟁송 또는 양도 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사업 양도 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 나왔죠? 네, 지위승계 신고수리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했을 경우 법률사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액화석유 가스 충전 사업 지위승계 신고요. 지위승계 신고입니다. 요거는 그 수리행위 사실행위가 아니라 그죠? 요거는 뭐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입니다. 사실행위가 아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